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했던 경기 화성시 동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가 계속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네. 이 방문 행사를 가졌는데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지금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질문이냐 답변이냐를 가지고 네. 아니 13평짜리 임대 아파트 가서 신혼부부가 애 둘 키우기 딱 좋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서 화가 나서 죽겠는데 예. 보다 임대 아파트 살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아파트 자기들은 살고 사고 또 문재인 또 퇴임 후에는 뭐 1000평짜리 땅 사놨잖아요. 그것도 농지법까지 위반했다는 지금 사놓고 논란이 있고 있죠. 13평짜리 가서 살만 안 해. 소리 했으니까 한심한 건데 지금 더 화가 난 거는 그 인테리어 비용이 4,290만 원. 그러니까요. 네, 행사비를 4억이나 써가지고 임대주택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려면은 예. 있는 대로 좀 보여주고 그렇지,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보여줘서 앞으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단점이 있어서 이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돛담배를 요트로 만들어 놓고 이 요트가 돛담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숭 임금님이 돼서 저 자기가 빨가벗은지도 모르고 그 임대 아파트 가서 쇼한 거죠, 쇼. 우선 그 임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다른 곳들 지금 예. 대통령이 방문 행사한 그 두 집 말고 예. 다른 데는 공사 부실로 해갖고 되게 그런 데는 그렇죠. 엉터리로 짓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누수다 뭐 여러 가지 곰팡이 끼고 뭐 엘리베이터도 고장나갖고 문제가 많다는 거고. 그게 지금 25% 1640가구인데 410가구가 나가지를 않는 거죠. 오죽했으면 빈집이겠어요. 예. 오죽했으면. 예. 뭐 조건도 낮추고 했는데도 지금 25%가 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 얘기해야 되는데 뭐 문제는 헬기 타고 보나마나 끌로 갔겠죠. 1시간 그러니까 행사에 교통이 어떤지 진짜 시설이 어떤지 예. 그걸 요트로 만들어 놨으니까 예. 임대 아파트를 어디 고급 저 주상복합 아파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임대 아파트의 문제점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을 하는데 너무 세게 해가지고 본 얼굴이 없어진 거죠. 그걸 갖다가 이걸 대책이라고 거기서 만들고 상의하고 깔깔거리고 웃고 전 현직 국토부 장관이 그러니까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가장 큰 병은 저 현실을 모르고 유체에 따라 법 쓰는 거거든요. 엉뚱한 얘기. 예. 예. 그걸 잘하죠. 그런 것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뭐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하고 코로나 긴 터널 지났다고 지났다고 하고 뭐 3일 만에 철저절명 시간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윤석열을 억지로 저렇게 2개월 직무정지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게 1번 질환이고 두 번째 질환은 저렇게 쇼통이죠.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소통은 먼저 듣고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소통인데 쇼통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판문점 도보다리도 쇼고 그 한번 왜 그 참전 용사들 유해 들어올 때 빈 비행기 들어와서 유해 있다고 뻥쳤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몇십억씩 무슨 빔 쏘고 막 그래가지고 네. 요란 빡짝지근하게 행사를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완전 쇼로 만들어서 벌거숭이 임금님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있다면은 임대 아파트도 가서 사는 사람들한테 혹시 뭐가 어려운 점이 없냐. 네? 우리가 앞으로 뭐 민간 주택도 해야 되지만 공공 주택도 우리가 좀 많이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건의 사항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지금 다 싸구려로 나오니까 비세고 물세니까 이렇게 집이 텅텅 아무도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한 번 올려고 인테리어비 4,290만 원. 몇 년치 임대료예요? 또 행사비를 한 10년치 되는 것 같아. 10년치. 행사비를 4억. 그러니까 웬만해야죠. 예? 아니 무슨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4억 1천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유튜브 찍는데 저희도 또 유튜브 찍는데 이거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자 섭외했던데 사회자는 또 국토부 사무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고. 그게 4억 1천만 원을 어디다 주어버렸냐 이거요. 근데 이것을 수주받은 회사가 네. 그 타케민하고 뭐 관련되는 그 회사 있잖아요. 뭐 그렇죠, 있죠. 개인 회사 있어요. 무슨 바운더리인가 네. 무엇인가. 네. 거기다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왕창 돈을 주어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한심한 얘기죠. 그리고 또 모델하우스라고 우기는데 작년 9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한 거거든요. 예. 1년 3개월 지났는데 인제서 모델하우스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라는 것은 네? 입주 전에 그렇죠.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 우리도 이렇게 꾸미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도 뭐 계약이 뭐 올 연말인가 언제까지 그냥 안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한심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한때는 주택이 충분하다 그래놓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빵이라면 매일 밤마다 만들 텐데 빵도만 해도 됐죠. 집이라 이거 빨리 질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인지 알았나요? 정말 부동산 문제를 하려면은 문재인부터 부동산 업소도 가봐야 돼요. 네, 그리고 전세 사는 사람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 갔어요. 예. 그러니까 허위 보고를 못하죠. 근데 문재인은 헬기 타고 가서 인테리어 공사 4억 4,290만 원 행사비 4억 든데 가서 좋네. 그러니까 아늑하고. 아늑하다는 말 한마디에 4억 얼마가 들어가 버린 네. 거예요. 4억 네. 5천만 원이. 애 키우기 참 좋네. 헬기 타고 다니니까 교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는. 그러니까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나 전두환 이런 사람들이 뭐 독재라고 비난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현장을 갔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거짓말을 군인들은 못했어요. 전투를 하면 현장을 가봐야 해요. 네. 안 가보고 전투해 갖고는 100점 100패죠. 여기는 보고 받는 대통령이 모르니까 그리고 좋은 얘기만 해주면 아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지록 위마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죠. 말 보고 자꾸 사슴이라고 우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총체적인 난맥상의 본산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탁현민 네. 지금 뭐 의전비서관인데 이 탁현민의 쇼 이것에 너무 중독이 돼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처음에 광주 5.18 묘지에 갔을 때 그 유족들 안아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때 다 좀 박수를 치고 정말 그렇죠. 저렇게 공감을 하는구나 했는데 도보다리 네. 또 판문점 네. 김정은하고 쇼하는 거 그렇죠. 지금 보면 다 쇼예요. 다 쇼죠. 이 국정 자체가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 남북 관계가 진전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김여정이가 네. 법 만들어니까 대북 전단 금지법이나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네. 지금 미국에서도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일고 뭐 거기 하원의원과는 공문까지 보내서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사람들이 볼 때는 야만 표현의 자유를 저렇게 억압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특히 북한에서 침략을 당하면서 그걸 삐라나 방송이나 뭐 이런 것까지 못하게 스스로 막는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네. 뭐 5.18 특별법도 그것도 뭐 학문적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네. 얘기들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비난했다가는 아주 대역 죄인이 되게 법을 만들었지 징역 않습니까? 5년인가 뭐를 해놨잖아요. 예.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렇게 성역화가 되면 안 됩니다. 5.18 자체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으로서 숭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리는 거 그거야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또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문적인 입장에서 얼마든지 그렇죠. 한번 연구도 해보고 검토도 해보고 다 면밀하게 체크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입 닫으라 이거 아니에요. 공업용 미싱으로 탁 꼬매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안함이나 연평 포격에 대해서는 막 얘기해도 돼요. 그거. 네? 네. 우리가 조작했다고 얘기해도 되고 하는데 한마디도 하면은 감옥 가게 돼 있어요. 네. 언론에 족쇄를
매기는 거죠. 그리고 언론사에도 이번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도 갔다 가면은 그 벌금 때문에 파산할 수도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흔드는 여러 가지 중에 언론 족쇄를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억압하고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없애고 자꾸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자꾸 가고 있는 거죠. 예. 꼼짝 마라 이런 예. 얘기인데 이번 임대주택 이 예. 문제도 공공 임대주택이 필요한 층들도 또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체를 뭐 비난할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 예. 현재 또 부동산 이 사태가 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자기 집을 갖고 싶다는 그 그렇죠. 욕망. 그렇죠. 이건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택이 노후에 대비한 보험 역할도 예, 해요. 예. 유사시에 그 집을 팔든지 그러면요. 방으로 해서 예. 주택 연금도 받고 네. 그걸 갖고 또 이사도 가고 어떻게 보면 노후 보험 역할을 하는 건데 임대주택 좋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살아라 그 거기 얘기 살아라. 아닙니까? 자기는 좋은 데 살고 네. 그런 국민들을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본능을 억제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제일 모르는 게 있는데 인구 고령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납니다. 예. 고령화가 될수록 자꾸 분가를 많이 해요. 세대 간 분가. 그래서 나홀로 가구나 2인 가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 주택 수요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 고령화 된다고 집을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쓴다? 안 그렇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집을 더 사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년에 주택 공급이 서울시 공급이 올해의 절반이고 내후년은 내년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심각한 거를 문재인이가 알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이 걱정이 저 임대 아파트 가서 시원하고 있으니까 저게 무슨 대책이 나오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현매도 엉터리지만 지금 변창흠인가? 네. 그 사람은 오히려 파출소지라니까 경찰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있을 그렇죠. 정도로 이 사람은 뭐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도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수현이라고 해 청와대 예, 정책실장. 정책실장. 김수현이 똘만이에요. 김수현이가 주택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주거 복지, 네. 빈민 문제에 예.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창흠도 주거 복지 차원에서 이 빈민들 이런 문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정책적으로 주택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니까 자꾸 그런 빈곤층 중심으로 자꾸 그 부동산 문제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땅- 제대로 된 대책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변창흠 얘기의 핵심적인 그 추진 방향은 땅은 국가가 소유하고 네. 거기에 임대주택이라든가 공공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하고 또 팔 때도 네. 정부한테 그렇게 허가를 받아서 파는 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사유재산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값이 앞으로 다 떨어질 것 같다. 암호 돌아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호응할 거예요. 근데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거든. 예. 공급이 없거든. 근데 나라에 월세 살으라는데 그거 살겠습니까? 그렇죠. 나라에 월세 살으라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저희 친척들도 큰 회사 다녀서 사택, 회사 사택이나 그 관사에 오래 살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꽝이 됐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전세 가서 그걸 모아서 집을 샀는데 관사 사택 오래 산 사람들은 그럼요. 싼 맛에 그냥 살아서 그달 벌어서 그달 쓴 거예요. 네. 나중에 사택이나 관사 나오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재산이 없는 거죠. 서민들의 재산은 집인데 그럼요. 결국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의 그런 네. 본질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일 나쁜 말이 뭐냐면은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제일 나쁘다고 봐요. 패닉 바잉. 미쳐가지고 미친 듯이 집 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30대가 왜 패닉 바잉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밤잠 안 자고 고민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자꾸 오를 것 같으니까. 예. 자기 봉급 받아갖고는 도저히 뭐 집을 살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연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결혼한 사람은 작년 결혼한 사람보다 훨씬 불리하잖아요. 부동산이 많이 올랐으니까. 아마 올해 결혼한 사람보다 내년 한 사람이 더 불리할 거예요. 그렇지인데 빨리 뭔가는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겨야 되는데 저는 지금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들 많이 나오잖아요. 내년에 뭐 하락세를 보인다 막 이런 전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잖아요. 옳은데요. 근데 언론에는 하락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겠어요? 자칫 오른다고 했다가는 정부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시장 전망도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공급을 보고 이제는 스스로 판단해야지 정부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이 그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에 답이 있다. 서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런 주택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한테 당장 급하게 닥친 것은 코로나19예요. 그렇죠. 코로나19. 오늘 또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예. 이렇게 겨울 되면 더 확산이 많이 되는 네. 거 아닙니까? 거기다 네. 지금 독감 같은 것은 아직 안 왔는데 이제 1월 달이라든가 네. 독감이 또 유행한다면 이게 그렇죠. 쌍으로 겹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의료진이라든가 뭐 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문제지만 백신을 빨리 그렇죠. 맞이해야 할 거 아닙니까? 백신을. 우리가 처음에 K방역 좀 잘한다고 그거 홍보하고 그 잘하다가 1,400억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끼하고 거북이랑 경쟁해서 토끼가 초반에 좀 잘 뛴다고 그냥 낮잠을 자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북이는 저서 꼴대에 간 거예요. 저 미국, 영국 저런 나라는 저 거북이에요. 근데 우리는 낮잠을 자더라도 차라리 좀 따뜻한 데서 잤으면 되는데 다리 밑에서 자다가 지금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 맞아요. 백신 기다리다가 얼어 죽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도 안 하는 게 백신 안 하고 있죠. 또 병상 코로나 이렇게 늘어나는데 병상도 없어요. 그리고 거리두기 이거를 빨리 격상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쭈물쭈물 찔끔 하고 있어요. 찔끔찔끔. 말로는 이제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는데 뷰리단의 당나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나귀 한 마리가 양쪽에 건초가 있으니까 어떤 거 먹으려다가 망설이다가 결국은 결정 못해서 굶어 죽었대요. 네? 뭘 어떤 사료부터 먹을까 고민하다가 그러니까 거리를 두기 하려면은 빨리 가든지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세균은 매일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역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경제도 다 지금 망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상황이에요. 예, 그렇죠. 거기 진짜 백신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네. 뭐 영국, 유럽 쪽에서는 벌써 백신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1억 명분을 아, 그럼요. 확보를 했다. 뭐 네. 이렇게 화이자 같은 데서. 네. 근데 우리는 이제 1,000만 명분이라는데 그 회사 자체가 FDA에서 승인 네. 나려면 내년 뭐 여름 지나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인데 네. 아직 승인도 안 나고 네. 그 안정성도 안 끝난 거예요. 그거 하나가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 FDA 승인 없이 하고 있다는 거. 없이도 막겠다. 그 말이 돼요? 문재인부터 맞으라고 그래요. 질병관리청장부터 맞고 국민들은 지금 저 독감도 불안해서 지금 못 맞는데 그걸 코로나를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같이 저렇게 제일 떨어지는 거 효능도 떨어진 거를 누가 불안해서 맞겠어요. 정세균이가 뭘 하겠습니까? 또 박능무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걸 맞는 걸 보고 뭐 이런 부작용 네. 그런 것들도 점검해 가면서 천천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하다 지금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준 게 10조가 넘잖아요. 14조인가요? 그거에 10분의 1만 백신에다 투자했어도 벌써 우리 맞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언제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낙연 내년 뭐 3월쯤 맞겠다? 뻥이죠. 아니 4월 재보선이 있으니까 그 이전에 이낙연 입장에서는 무슨 수를 쓰든 뭐 FDA 승인이 나지나 안 났던 들여와서 일단 맞춰보자. 그리고 재난지원금 주자 그거 아닙니까? 풀자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돈 주는 것도 이제 학습효과가 있어갖고 엠만이 줘갖고는 이제 별 효과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곧 또 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거기다가 백신도 그렇죠.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된 거 무조건 들여와서 맞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무슨 생체 실험을 하는 겁니까? 죽으면 말고 예. 참 한심한 정권이죠. 그리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이 양식이 있는 지도자라면은 내가 책임질게. 빨리 백신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밑에서 움직이겠어요? 정세균이 말을 누가 들어? 정세균이 말을 안 들어. 정은경도 맨날 브리핑하기 바쁘잖아요. 정치권 눈치나 보고. 네. 예? 그 방역에 대해서 힘을
어떻게 보면 안 실어준 것도 있지만 본인이 소신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도적으로 백신 들어오자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칫하다가 백신이 잘못됐을 때 내가 책임진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쇼할 때만 나타나지 정말 일을 하는 자리는 안 나타나는 게 이게 문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치고 그래도 뭐 자기 재임 중에 무슨 치적 하나라도 남기는 게 있잖아. 네.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어요. 네. 망치는 일만 많이 한 거예요. 망치는 일. 쇼통이죠, 쇼통. 네. 네, 쇼를 잘하는 대통령, 쇼통.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만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유일하게 공약 지킨 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그거 하나만 딱 지켰죠. 그 대통령이 책임을 져고 이 정치라는 게 또 책임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책임지는 일은 다 면탈을 해버리잖아요. 뒤로 물러서 버리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방역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세균한테 맡겨버리고. 네. 그리고 자기는 윤석열 죽이는 데만 올인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면은 나중에 대의무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미애 앞세워갖고 치마바자락 뒤에 숨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기 보신용이죠. 퇴임 후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수사가 있더라도 자기는 안전하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수사권, 기소권도 다 주고 비토권 뺐고 다 해서 공수처 힘센 거 만들어 놓고 검찰은 완전히 힘 쫙 빼놓은 거. 네? 그래서 완전히 검찰은 그냥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힘을 빼놓은 거죠.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과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 또 국정을 담당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것인가. 1년 4개월뿐이 임기가 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의문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퇴임 후에 어떻게 내가 안전할까? 그 안전판을 만드는 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